썬루프 열어줘. 썬루프를 열게요.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 저의 에마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르블랑 트림입니다. 사실상 재고털이 마지막 모델인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르블랑 트림은 4,400만원대의 가격을 갖고 있으며 연비는 16.2, 합산 출력은 200마력의 21토크, 2.4 자연흡기 6단 미션 차량입니다. 가성비 트림답게 다양한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스마트 센스도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차답게 적은 사이즈의 17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넥센의 엠페라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데 그립감과 코너링 부분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성비 트림답게 서라운드 뷰 옵션까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램프는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데요. 풀옵션 사양의 LED 램프가 아닌 기본 전구 타입의 방향지시 등 램프가 적용되어서 따로 개조를 하시는 오너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개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방향지시 등만 LED 전구 합법 승인을 받은 제품을 이용하여 깔끔한 모습으로 튜닝을 해주었습니다. 어차피 브레이크 램프는 제가 보는 게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더 뉴 그랜저 차량은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어 현대 로고의 상단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전동으로 열고 닫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는 역시나 만족스러운 공간감을 보여주는데요. 현대자동차의 2세대 하이브리드라서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 바닥에 하이브리드 관련 장치와 측면에 배터리가 위치하고 있어 트렁크 바닥이 일반 차량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고 측면에 공간 손해 부분이 있어서 트렁크 공간이 일반 모델 대비 조금 더 줄어든 모습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차주인 저도 더 뉴 그랜저의 앞모습은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는데요. 더 뉴 그랜저의 뒷모습은 정말 역대급 디자인이며 세련되고 깔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도 살펴보겠습니다. 르블랑 트림이라는 단어의 르블랑의 뜻은 프랑스어로 하얀, 화이트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실내에 화이트 컬러를 적용하여 깔끔하고 군더기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르블랑 트림에서 웃긴 점이 블랙 컬러, 즉 검정 시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르블랑의 뜻이 의미가 없어지는데 결국 르블랑 트림의 뜻은 가성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밝은 베이지 톤의 시트 컬러를 좋아해서 이 차량을 더 구매하게 된 계기가 컸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는 천연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염 방지 기능이 되어 있어 웬만한 이염은 어느 정도 방지가 된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군더기 없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르블랑 트림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바로 옵션의 부재가 좀 있습니다. 워크인 버튼의 부재인데요. 이 경우 자기가 직접 다이에서 버튼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 시트가 부재가 좀 아쉬운데, 이 부분은 도어 트림을 교체해야 하는 대공사이기 때문에 크게 필요 없다면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레탄 소재가 적용되어 있어 고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륜 차량의 특징이자 그랜저의 특징인 후석 공간감은 정말이지 광활한 넓은 실내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레스트에 급속 충전 포트가 있어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키 178인 제가 앞 운전석에 시트를 편안하게 조정을 해놓고 뒤에 앉아봤는데요. 주먹이 4개 이상 들어갈 정도의 넓은 레그룸 공간감은 정말이지 그랜저의 매력이자 편안한 승차감까지도 보여주는 그랜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LED 전구가 적용되어 있어 실내의 모든 전등은 LED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말 국내에서 가장 깔끔한 실내 디자인을 보여주는 역대급 디자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행하면서 소감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롬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타고 있는 이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의 르블랑 트림인데요. 제 차를 좀 한번 리뷰보다는 그냥 좀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또 원래 테슬라 모델 3 오너였잖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 관련된 콘텐츠들을 많이 찍었었는데 아마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좀 많이 의아해 하실 거예요. 왜 새롬아빠는 테슬라를 타다가 그랜저로 바꿨냐, 왜 전기차를 타다 하이브리드로 갔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고, 뭐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신 분들, 뭐 무슨 일 있었냐, 뭐 걱정된다, 뭐 이런 뭐 카톡도 받았고요, 연락도 받았는데 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단지 제가 이 테슬라에서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로 바꾼 이유는 일단 뭐 크게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세 가지를 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첫 번째는 AS 부분에서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 제가 테슬라 모델 3를 타고 있었을 때 평일에 한 번 쉬는 그런 근무 환경인데, 평일에 쉬는데 이 테슬라 모델 3가 좀 잔고장이 많았어요. 네, 뭐 AS 부분도 있었고 뭐 리콜 부분도 있었고. 근데 제가 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대전인데 이 대전에는 또 테슬라 센터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제일 가까운 데가 뭐 분당, 뭐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저 같은 직장인 입장에서 평일에 한 번 쉬는데 그 테슬라 차량을 운용하면서 AS 센터를 가기 위해서 하루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기 엄마한테도 좀 눈치 보이기도 했고, 쉬는 날 또 애기랑 놀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점, 무슨 뭐 테슬라 뭐 예약으로 뭐 대구 갔다가 서울 갔다가 분당 갔다 부산 갔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상황과는 맞지 않은 차량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차량을 바꿔야겠다 라는 결심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그리고 일단 그 테슬라 모델 3 제가 타고 있는 게 이제 그 스탠다드 트림이었는데 9 버전이었거든요. 근데 여름철에는 그렇게 주행거리 부분에 있어서 뭐 불만족스럽지는 않았는데, 겨울철에 이 히트 펌프가 적용되지 않은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행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뭐 가끔 제가 뭐 장거리 여행으로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충전하는 경우가 거의 뭐 대부분이었고요. 뭐 일반인들처럼 뭐 주말 뭐 이렇게 휴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뭐 2박 3일 여행을 갔다 와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일치기로 여행을 갔다 와야 되는데 충전하는데 시간을 다 뺏기고 어디 놀러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저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가게에 완속 충전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급속 충전, 그러니까 완속 충전기가 있는데도 이렇게 외부에 멀리 좀 갈 때 그런 급속 충전 환경, 그리고 뭐 사실 테슬라가 또 아시다시피 슈퍼차저에서만 급속 충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환경부나 뭐 기존 급속 충전기도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DC콤보나 뭐 차데모 같은 젠더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 부분에서도, 충전 속도 부분에서도 좀 손해가 있죠. 그래서 여러 부분이 좀 불편했어요. 뭐 그런 부분도 좀 불편했고, 아직까지 전기차는 좀 시기상조일까? 그렇진 않다고 생각은 드는데, 제 기준에서 충전 환경과 이 차를 운용하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사정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차를 또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승차감 부분이었습니다. 이 테슬라 모델 3가 좀 스포츠성을 띠고 있는 세단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승차감이 좀 딱딱한 편이에요. 네, 여기에다가 또 전기차 그 특유의 회생제동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울렁거린다고 해야 되나, 울컥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제 뭐 뒤에 애기가 타고 있는데 애기들이 좀 멀미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뭐 들을 정도로, 애기들이 느끼는 건 또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애기들은 거짓말 안 한다고. 뭐 그런 멀미 난다, 어지럽다, 막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거슬렸어요. 그거는 전기차의 특성도 있지만 이 테슬라 모델 3가 갖고 있는 이 딱딱한 서스, 이 하체 구조상 좀 하드한 그런 부분이 이 패밀리카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가장 큰 부분으로 적용이 됐던 게, 제가 이제 뭐 그랜저로 딱 바꾸고 나서 제 큰딸 세롬이가 딱 타자마자 한 얘기가, 아빠 이 차는 멀미 안 나요 딱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해요 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내가 진짜 애기들을 조금, 애기들에 대한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됐던 거죠. 아무래도 또 승차감 부분에서 소프트한 부분이 있고 하드한 부분이 있는데, 차종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하드한 부분은 좀 맞지 않았고, 이런 소프트한 그런 그랜저 같은 이런 세단, 그냥 무난하잖아요. 네, 하드하지도 않고 그냥 뭐 무난하게. 그래서 이런 그랜저를 또 선택하게 된 계기가 또 가족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를 타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를 타보고 싶었고, 기존에 제가 차를 많이 바꿨지만 그 바꿨던 차들 중에 하이브리드는 제가 한 번도 타질 못했었어요. 물론 뭐 디젤도 타보진 않았지만 디젤 차량은 제 개인적으로 저랑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아예 고민조차도 안 했고요. 하이브리드 차를 또 타보고 싶었고, 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컨텐츠를 또 만들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찾다 보니까 뭐 그랜저까지 이 눈높이가 오게 되었고, 이 그랜저 중에서도 가성비가 가장 좋다는 이 르블랑 트림, 마침 또 이 르블랑 트림이 또 이 화이트 시트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제공되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그레이 톤이나 화이트 톤의 시트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더 르블랑, 그러니까 그랜저 르블랑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거일 거예요. 후회는 하지 않냐? 글쎄요, 이 부분은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후회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테슬라가 보여줬던 뭐 오토파일럿이나 그 전기차 특유의 뭐 토크감, 가속감, 최고 속도,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 그랜저와 비교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랜저에도 현대 스마트 센스라고 해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탑재가 돼 있는데, 테슬라 모델 3의 오토파일럿과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냥 뭐 차선 유지만 해주고요, 뭐 방향지시등 킬 때 뭐 측면에 차가 오고 있다고 하면 뭐 경고등, 경고 알림 해주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고속주행을 하고 있을 때 전방에 뭐 과속 카메라가 90km 구간이다, 근데 나는 100km로 설정을 해놨다, 그러면 또 자동으로 90km로 줄여줬다가 카메라 구간을 지났을 때는 다시 100km로 복원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을 빼고서는, 뭐 이 핸들 뭐 차선 유지는 뭐 되지만 계속 핸들을 잡으라고 이 알림이 뜨고요. 그리고 뭐 오토파일럿 수준의 뭐 그런 급 헤어핀 또는 급 커브 구간에서는 잡아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뭐 판타스틱한 그런 뭐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기대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뭐 장거리 운행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는 느끼질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테슬라 모델 3의 그런 오토파일럿 시스템과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 그게 테슬라의 매력일 거고, 그 부분은 분명히 현대 그랜저를 타면서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또 그랜저가 주는 공간감과 승차감이 있잖아요. 예. 뒷좌석의 레그룸 같은 경우도 국내 뭐 거의 최고의 그런 크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상당히 안락하거든요, 여러분. 뒤에 타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넓냐, 차가 어떻게 이렇게 넓냐, 의자를 너 앞으로 당긴 거 아니냐, 전혀 뭐 그렇지 않은데 뒤에 타시는 분들이 넓고 편안하고 안락하다, 승차감도 전체적으로 소프트하기 때문에 뭐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패밀리카로는 정말 완벽하지 않나. 또 저는 또 세단파니까 세단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그건데, 여기에 승차감까지 좋다 보니까 뭐 그랜저를 선택하고 나서 뭐 후회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이 테슬라 모델 3가 구조상 옵션 부분이 좀 미약하잖아요. 옵션 부분이 좀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또 그랜저는 또 현대차 하면 또 옵션 아닙니까? 네, 저는 이제 르블랑 트림의 풀옵션으로 이제 차량을 출고를 했는데 뭐 정말 없는 게 없이 다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옵션들, 뭐 통풍 시트 있고 뭐 열선 핸들 있고, 참고로 테슬라 모델 3 구형 모델에는 열선 핸들이 없었어요. 리프레시 모델 이후부터 열선 핸들이 들어갔죠. 자, 그랜저에는 그게 들어가 있고, 뭐 일단 뭐 이거 진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계기판이 있어요. 테슬라 계기판 없죠. 자, 근데 이 그랜저는 계기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차량의 정보와 속도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과속 카메라 안내가 되죠. 테슬라는 이게 안 됩니다. 네, 뭐 이런 부분, 그냥 자동차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냥 자동차예요. 편안한 자동차. 네, 그냥 굴러가는 데 있어서 편안함을 주고, 내가 원하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테슬라보다는 그랜저가 조금 더 운전자, 오너 입장에서는 편리함을 더 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을 잘 쓰지 않고, 저는 오토파일럿 옵션 중에 FSD라고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900만원짜리 옵션이 있잖아요. 그 옵션을 안 넣고 기본 오토파일럿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저는 뭐 그렇게 후회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그냥 저는 자동차를 탈 때 편하게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랜저를 바꾸고 나서 그렇게 뭐 불편한 점은 없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아마 또 그것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더 뉴 그랜저가 이제 풀체인지가 돼가지고 새로운 그랜저가 나온다고 지금 공개가 된 상태인데, 왜 새롬 아빠는 지금 그랜저로 바꿨냐, 뭐 이런 거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 실제로 구독자한테 들었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자동차를 바꾸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뭐 또 반도체 수급 문제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뭐 계속 지금 지연이 됐잖아요. 지금 이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트림을 구매하려면은 최소 뭐 한 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을 통해서 조금 운 좋게 갓 생산된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풀옵션 르블랑 트림의 풀옵션 차량을 이틀 만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약한 지는 한 2주 정도 됐고요. 생산한 지 이틀 만에 출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뭐 운이 좋은 케이스죠. 또 마침 또 신형 그랜저의 모델들이 지금 뭐 예상도가 많이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개별적으로 그 신형 이번에 새로 나온 그랜저가 디자인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보여요. 그냥 딱 실루엣만 봐도 꼭 뭐 신차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랜저도 마음에 들었고, 솔직히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근데 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아마 그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더 뉴 그랜저의 하이브리드가 이제 뭐 2세대 하이브리드라고 표현을 하죠, 현기차 기준에서. 자, 그런데 이 그랜저의 라이벌인 기아 자동차의 K8, 네, K8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3세대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돼서 1.6 터보의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돼 있죠. 그래서 뭐 연비가 더 좋고, 일단 이 더 뉴 그랜저의 하이브리드 배기량은 2400cc거든요. 자, 그래서 2.4와 1.6의 또 이 세금 차이, 연간 세금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유지비 부분에서는 당연히 3세대 하이브리드가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랜저 후속 모델도 이제 새로 나올 후속 모델도 3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된 상태고요. 자, 그래서 유지비 부분에서 더 절감을 하고 싶다 하시면 당연히 신형 모델로 가시는 게 맞는 게, 뭐 연비 부분에서 배기량이 축소됐으니까 연간 자동차세 부분에서 충분히 더 매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부분도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더 뉴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이 엔진이 자연 흡기 방식이고 라이벌 차량인 K8 하이브리드는 터보 과급 방식이죠. 네, 터보 방식이죠. 자, 그런데 2.6 터보 엔진의 엔진 오일 감소라는 또 이슈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엔진에 대한 내구성이 또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이 2.4 하이브리드 엔진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큰 문제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또 자연흡기가 더 좋거든요. 소음 부분에서도 0.6 터보와 자연흡기의 이 하이브리드 엔진과 이 서로 좀 그 회전 질감이나 그 다음에 이 소음 부분과 진동 부분에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분명 의견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뭐 선택은 뭐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제가 뭐 이게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제 기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아 그렇지 뭐 그런 것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자, 뭐 오늘 이렇게 해서 이 테슬라 유튜버였던 새롬 아빠가 그랜저로 바꾼 이유, 그리고 그랜저로 왜 바꿨는지, 뭐 그랜저는 어떤 차인지 뭐 그냥 간략하게 한번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테슬라 정말 좋은 차죠. 저는 테슬라가 뭐 싫어서 이 차를 바꾼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스타일에 맞지 않았고 제 상황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랜저로 온 것이지, 저는 뭐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그랜저를 탄다고 해서 테슬라 안 좋아, 테슬라 꺼져, 뭐 제가 테슬라를 탄다고 해서 현대차 꺼져, 현대차 안 좋아, 이런 거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테슬라를 탔을 때 테슬라가 좋았던 게 분명히 있었고, 이 지금은 그랜저를 타면서 테슬라와 비교를 했을 때 더 좋은 점이 있었고 분명 비교를 했을 때 단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그냥 솔직한 유튜버가 되고 싶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솔직한 마음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한 거고요. 분명 테슬라도 좋은 점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 차를 만드는 기술력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뭐 따라갈 브랜드가 없지만 이 하드웨어적인 뭐 전체적인 품질이나 뭐 단차 같은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그래도 좀 내공이 어느 정도 쌓인 이 국산 브랜드 현대자동차의 그랜저가 조금 더 한 수 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자동차를 타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잖아요. 뭐 내비게이션 그 과속 카메라 안내나 뭐 버스 전용차로 안내, 뭐 방지턱 안내, 그리고 또 뭐 이런 편의 장비들이 있잖아요. 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토파일럿 같은 미래지향적인 자율주행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친환경적인, 뭐 물론 하이브리드도 친환경 차겠지만 나는 그보다 더 친환경적인 유지비 부분에서 더 매력적인 전기차가 타고 싶다. 뭐 그러면 많은 차들이 있겠지만 테슬라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차가 맞고요.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타고 싶고 편안하게 타고 싶고 AS 부분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관리하고 싶고 연비도 좋은 차를 타고 싶다. 그러면 뭐 충분히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지금 이 모델을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솔직하고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